당신의 꿈을 깨우는 팟캐스트 꿈캐스트 시즌2 에피소드 시즌1이 지금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네. 식상하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네, 계속 잡아낼 거예요. 매일부터 지금 쳐다보고 있어. 예. 네. 저희 금요일 코너는 식상 코너. 게스트 토크. 이것 때문에 사실 시즌1이 망했어.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예고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 줄였어요. 확. 원래 2시간 분량이었어. 네. 근데 장점도 있어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걸 싹 트래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단점은 노잼. 예를 들어 게스트가 재미없어. 나 혼자서 굵은 원맨쇼 찍고 있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시간을 줄였고요. 대신에 더 알차고 더 직접적이면서 쓸모없는 얘기를 다 빼고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옆에 게스트분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쳐다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어떤 분이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은 최우석 씨고요. 예. 나이는 9입니다. 형님. 네. 위아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상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다수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발표도 활동하시고, 예. 그리고 현재 카이색에서 정보방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컨설턴트시네요. 예. 컨설턴트도 하시고 강사 쪽으로도. 타이틀은 어떻게 되죠? 직업했을 때 타이틀? 나 뭐 합니다 했을 때. 둘 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됐을까? 뭐 그런 거 없나요? 아니 주 업무는 연구예요. 연구를 하고 이제 서버 업무가 컨설팅이랑 뭐 컨설팅 거의 안 하고 이제 교육 쪽 같이 하고 있죠. 멋있네요. 네. 이런 사람 좀 멋있어. R&D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과 계통에서 내가 굉장히 존중하는. 그죠. 타입. 이과 계통의 로망이죠.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빨아들여요. 이게 당근을 막 먹이다가 채찍질을 막 하는 거지. 그리고 싸워. 그 마무리는 흙탕물이 껴있는 상태에서 훈훈하게. 개판이죠. 예. 아무튼 간에 꿈이 좀 깔거리가 많네. 그죠? 내가 사실은 시즌1에서 항상 누누이 말했지만 난 정량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꿈꾸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꿈은 사실 예술가나 철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맞지 않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게스트분 나오셨는데 인사를 안 하셨네. 인사 한번 그렇죠. 해주실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판이네요. 오랜만에 했어. 와우, 예. 그래서 일단 꿈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놓은 이상적인 삶의 바탕을 현실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죠? 점점 더 어려운가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원피스나 나루토 이런 만화책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이상적인 형태들을 현실에서도 그게 구현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제 인생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도 아니고. 능력이든 자산이든 뭔가 그걸 확보해서 내가 이런 거 이뤘다를 보여줌이 꿈이신 거네요. 그죠. 그런 물질적인 걸 떠나서 더 큰 규모로. 예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그죠. 그게 아닌 무언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뭔가요? 나 좀 그건 궁금해. 그거 하기 전에. 알아요. 잠깐만.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냥 저랑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저랑 밀접하게 맞닿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꿈인 거죠. 행복. 그러니까 재능이나 뭐 내 능력 함양 이런 거보다 행복. 그것도 다 포함되죠. 그쵸. 그 안에 행복, 내가 능력이 커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네요. 나 이런 꿈 까는 거 되게 좋아해. 죄송합니다. 우리가 꿈을 깨워드리기도 하고, 꿈을 깨기도 하거든. 그럼요. 네, 그리고 한참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저희 끝날 때 좀 서로 피 닦아주면서, 코너가 끝나면 되니까 꺼질 거. 그리고, 오늘 월요일 코너에 잠깐 나오셨어요. 여성분. 네. 네, 여성분이었어. 근데 급조했어. 사실, 우리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되게 바쁜 사람들이거든. 토요일날 몰아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고편 때 말했거든. 근데 이분이 월요일날 코너를 한번 하시고 나서 뭔가 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날 만나 뵙고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데 제 이름은 토토, 그냥 토토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별명이죠? 네, 별명이죠. 이름이 아니라. 정토토씨 뭐 이런 거 아니야? 별명이죠, 별명.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밝아졌어요, 이제. 처음이니까 해드리는 거야. 이거 후 이런 거 안 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꿈을 꾸시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렇죠? 네. 이상을 현실로 만들겠다.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꿈도 없고, 예. 재미도 없고, 음. 삶의 낙도 없을 때, 예. 항상 혼자서 지내고, 친구들도 나를 안 불러주고, 언제나 혼자 외톨이로 지내고 있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상태일 때. 저 밑에 있을 때. 예. 그리고 모든 시각이 다 염세적이야. 다 비판하고, 다 까고, 흥치 뿡! 뭐 이런 거 있잖아. 삶이. 그죠. 막, 모르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있을 때, 예. 그, 수많은 밤을 지새면서 생각의 끝자리가 이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저에 있었을 때 네. 느낀 진짜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 심리학이죠. 이드, 에고, 뭐 슈퍼 에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내 밑에 있는 그 빙하의 일면을 본 거지. 그게 진짜 생각 아닐까요? 그죠. 보통 저는 그거를 그치.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로이트 뭐 에고 어쩌고 하는데, 에고 어쩌고요?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 예, 말씀하시죠. 선전 프로이트 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네. 철학적인 요소들이 칼륨 굉장히 좋아한다. 많으니까.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런, 예.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보통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에고와의 대화라고 그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있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사실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꿈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것도 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보통 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예. 자기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그렇죠. 많은데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직업을 뭐 해라, 공부를 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저는 여행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여행도 친구랑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야지 혼자 고생하면서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에고와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경험이 돼야지 네. 현재의 나와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네. 선정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꿈을 만든 거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례나 이런 거 경험하면서 혹은 뭐 난 이 꿈이 얼마만큼 밑에 내려갔는지 좀 사례나 수치나 뭐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뷰 때 했던 말씀 중에 옷장사?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 네, 싸이월드 얘기도 네. 있네요. 그죠. 보통 네. 너무 외롭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꾸미려고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물질적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려하게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옷과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데도 참가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만들어 가면서 예. 되게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그때도 사실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되게 패셔너블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술도 마시고 클럽도 다니고 그리고 막 고가의 옷들과 그거를 이제 잘 입기 위해서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D메인이셨나요? 예? D메인. 아니요. 저는 그건 디메를 시작을 했지만 디메는 배드인 뭐 이런 제가 거. 군대 가기 전에 아. 네, 군대 가기 전에 시작을 했었고 예. 다른 또 커뮤니티 하나 있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텐 꼬르 쏟고 뭐 이런 데서 뭐 쇼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예전에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 지금도 얼핏 있어요. 얼핏. 예. 희미해요. 여운이죠, 여운. 예, 그렇죠. 버릴 수는 없다. 아예 버릴 수 없다. 오늘 패션이 네. 솔직히 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반바지 핫팬츠에 가까운 허벅지가 두꺼우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털도 많았는데. 멋있으세요. 물론 빈말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외로웠던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뭐 옷을 잘 입는다거나 술을 잘 마신다거나 잘 논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 성격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성격은 되게 외골수적이었고 예. 독불장군이었고 어. 고집도 강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몇 번은 불렀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두 번은 안 부르더라고요. 두 번, 세 번은 잘 안 부르게 되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원래 사회라는 게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고 그렇죠. 만나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골수의 삶을 살게 되네. 그죠. 오롯하게 혼자. 네. 거기다 그때 당시에 저는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최악의 환경까지 겪게. 네. 근데 재수하시면서 패션에 빠지실 거 아니라. 오. 그죠. 그래서 네.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옷장사도 하셨잖아요. 옷장사 얘기 싸이월드 얘기 빨리 해주세요. 한기증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옷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 그때 당시 원래 트렌드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긴 하는데 그때 당시 트렌드는 구제였어요. 빈티지. 빈티지. 예, 그것도 빈티지의 끝을 찍는 시대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부러 막 풀물 뭐 미기고 그랬어. 아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빈티지도 어디서 그 구제 옷들을 떼오느냐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유럽 쪽에서 떼오느냐 일본 쪽에서 떼오느냐 주로 어디서 떼오셨어요? 저는 그게 섞여있는 데에서 떼오죠. 융합 요새 말한 융합. 보통 부산 쪽에 있는 구제시장 그 깡통시장 뭐 이런데 그런 데인가요? 이름이 예, 예, 예.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예. 거기가 보통 일본 쪽을 많이 떼어요. 일본 쪽을 많이 떼오고 정상적인 케이스들은 보통 유럽이나 이쪽에서 많이 떼오는 형태들이 많긴 했는데 예. 뭐 아무튼 어찌됐던 간에 예, 예, 그 예. 옷장사를 하게 된 계기가 예. 원래는 군대 가기 전에는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 군대 갔다 와서 재수생활 하는 중에 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될 만한 거를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두 가지 형태가 구제에서 옷을 떼다가 워낙 싸거든요. 예. 네, 티셔츠 한 장에 뭐 1,000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브랜드도 잘 달려 있어요. 안에 보면은 되게 명품 브랜드 라벨이 딱 붙어 있는데 네. 물론 그 라벨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연도에 나온 제품이다 정도까지 이해할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모르겠다는. 이런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런 라벨들만 딱딱딱 돼 있는 것들 중에서 깔끔하고 손상 안 가 있고. 막 말 타고 네. 악어 타고 막 아, 그죠. 네. 그런 것들만 탁 떼서 음. 이제 비싼 가격에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죠. 그거를 장사를 했었던 거고. 예. 원래 다른 형태로 하고 싶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일본 옥션이나 아니면은 일야옥. 예? 일본 야구 옥션. 예. 예. 옥션이나 아니면은 그 알아. 뭐 유럽이나 미국 쪽 그죠? 그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되게 명품을 사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네. 그 중고에서 올라오는 것들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사서 구매 대행하고 국내에서 다시 판매를 하면은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를 깨닫게 된 거죠. 뜬금없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제 화법이 약간 좀 뜬금없이 나긴 하는데. 버튼을 예. 이거 말씀하시죠. 아,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네. 구제 쪽으로 예, 예, 예. 넘어갔고 그때 충분히 놀고 먹을 정도의 금액은 벌기는 벌었었어요. 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투자를 안 해도 네. 학생이 그 정도 벌면 꽤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까볼까요? 얼마나? 3,400 한 달에. 그 시대에 네. 거기로 그 시대는 네, 저기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 몇 살이야? 차이가 안 나고 저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3살밖에 3살 차이도 엄청난 거야. 아니. 이거 사. 예. 그 굉장히 많이 보셨네. 네. 진짜로.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보시는데 예. 왜 근데 벌었는데, 그걸 네. 계속 안 하셨을까요? 업으로? 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쵸. 지금 시대는 아무래도 구제 시대라기보다는 예. 되게 트렌디하고 먹갈스러운 예, 슈트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제를 안 입죠, 요즘에. 예. 그죠? 구제 입은 진짜 사람도 구제가 돼 버리죠. 네. 아니, 사실 진짜. 그렇기보다는 네. 그냥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음. 건데, 만약에 그때 지금의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계속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면 아마 지금 백수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해서 내가 40, 50대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딸려 있는데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뒀던 거죠. 미래를 보시는 거네요. 미래를 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난 그런 생각도 해. 그때 확 당긴 다음에 편하게 백수로 있잖아. 화려한 백수들 있잖아. 그렇게 살아도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던데. 잉여로운 삶. 예. 보통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갖는 게 꿈이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꿈은 없으셨나요? 브랜드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디자이너 하는 친구들이나 그쵸. 아니면은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 아닌데 너무 이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옷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돈이 필요해. 일단 그 상황에서 이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 모델은 저잖아요. 모델은 전데 저는 일단 키도 작고 예, 그때 굉장히 마르긴 했었어도 예. 저한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뭔가 옷을 입혀주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비참해요. 비참해. 하루만 잘생기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나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약간 좀 공감하는 게 있는 게 제가 그 리셀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언제부터냐면 같은 세대에 공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나이키 SB가 유행을 했어. SB가 뭐냐면 스케이트보드 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끈을 끊어서 배로라고 하죠. 혀를 세워서 가청어다가 간지야. 나 그때 한정판 이런 거 사려고 처음에는 되게 싼 걸 산다. 그 다음에 한 단계씩 높여가는 거야. 재팔고 그냥 새 거에 3번이 신었어요. 이렇게 팔아. 중고나라 카페. 그러면은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지. 나중에 하이네켄이라고 있어요. 그거 정품 샀잖아. 비 오면 절대 안 신어. 비싼데. 그게 슈구라고 있어요. 네. 밑에 까는 거. 그거를 3cm를 깔아. 달면 안 되거든. 막 그러고 살아보고 제가 지금 조던 3를 신고 있는데 이거 좀 헐었죠? 근데 많이 헐었네요. 많이 어르신 조던을 넘버링 라인 다 갖고 있었어. 1에서부터 23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지만 넘버링별로 다 갖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알아요. 리셀이 돈이 좀 되지. 그죠. 근데 이걸 업으로 삼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네, 커지니까. 네, 아무튼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싸울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생활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그 기절을 경험하셨어요. 인생의 최고 밑바닥을. 그럼 밑바닥에 대한 얘기 좀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됐고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 일단 예. 사회적으로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저를 격리를 시켜놨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또 수능을 아무래도 예. 이렇게 놀다 보니까 대실패 참극. 예.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걸 너무 웃겨. 대실패. 아 근데 자꾸 침 좀 뱉지 마세요. 야, 요새 늙었나봐.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냥 실패할 대실패인 이유가 부모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거든요. 어떤? 너 내가 자퇴서 이미 써서 예. 대학교 갈 데 없다. 이거 예, 실패하면은 너는 그냥 고졸로 평생 살아야 된다. 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대실패를 딱 경험하니까 복학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 아파. 아니, 동기부여죠. 그죠? 동기부여인데. 땀난다. 예. 예. 말 안 나오시죠? 말 안 나오시죠? 갑자기 옛날 생각 눈물 맺히고 그런 하세요 지금. 맞아요. 그때 실패를 하면서 예. 아니죠. 진짜- 대실패를 하셨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예. 네, 대실패를 하면서 예. 예.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예. 예. 고기를 구우면서 되게 울면서 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제가 군대를 8월 군번인데 예, 갔다 예. 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을 했어요. 음. 그동안 부모님께서 저한테 예. 뭐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3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고생을 하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저는 죄인 같은 그런 기분에서 예. 그냥 부모님이나 가족들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예. 그냥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친 거는 사실이니까 예. 실패를 했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가족한테 사과를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크게 많이 내려갔었고 아무래도 그날 이후부터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저는
그때 당시는 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아니고 싸이월드 시대였으니까 싸이월드 비공개 일기장에다가 다 글로 감정들을 다 쏟아냈었어요. 최대한 많이 쏟아냈었고 거기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게 그 대화 내용들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다시 그때 왜 지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지나고 일기장 딱 봤는데 보이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저런 글을 썼을까? 그죠? 왜 저런 글을 썼을까? 막 오글거리죠. 네,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킥 하고 싶은. 일부러. 좀 해야 돼. 이건 좀 밟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지워버렸는데 그때 당시 생각들이 그냥 다 비판이었어요. 다 비판. 말 그대로 염세적. 네, 굉장히 염세적이었어요. 예. 그냥 친구가 그냥 어차피 그 친구가 나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까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확대가 돼서 뭐 정치, 사회 이런 것들도 조금씩 포함을 하게 되고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는데 포함되게 되고 제일 컸던 것 중 하나가 가족이었죠. 사실 가장 가깝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린 여러 가지 정의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제가 숨겨놓은 칼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둑이 사실 이거 좀 과격한 표현이기도 한데 살인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한테 난 너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속에 품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꺼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좀 거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을 목소리가 떨렸지. 총을 숨겨놓는 거랑 꺼내고 있는 거랑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만들어놓은 그 생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요소들을 다 공개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약점 삼아서 나를 이용해 먹을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리면은 칼을 고르고 계세요. 어떤 칼을 보여줄까? 어떤 칼을 꺼내야 될까? 한 가지 정도만 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난 이것에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좀 포괄적이라도 약간 그것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딱 형성될 때가 이제 염세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영감들을 많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받는 편인데 거기서 딱 만들어졌던 게 절대적으로 남한테 강요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강요는 저 자신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 강요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 규칙이나 이런 뭐 정신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저만의 강령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한테 강요 안 하겠다. 근데 그거의 반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강요받기 싫다. 남에게서. 맞아요. 그쵸? 네. 그 배경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보수적이고 대구에 계시니까 보수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다 얘기하는 뭐 좋은 기업 들어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엘리트 코스 밟아야 된다. 거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부모님이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이다. 거기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요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고 생활할 때도 뭐 왜 있잖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엄친다. 저 엄친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그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이 나도 엄친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근데 부모님 주변 지인분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비교 대상. 네, 비교 대상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사실 저한테는 자극 받으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저는 자극을 오히려 안 받고 그 자극이 뭔가 모티베이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앵그리 형태로 나온 거죠. 그쵸. 칼날이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난 내 알을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흔히
이제 싸우는 형태이긴 한데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 사실 저한테 좀 과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 예. 시작했던 이제 생각의 꼬리는 원래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는 절대적으로 강요를 하지 말자. 이 친구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회적 기반을 다져놓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네. 친구, 부모님, 뭐 지인 다 강요를 하지 말자. 그냥 내 생각만 전달하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직설적인 성향도 조금은 있어요. 아무래도 네. 강요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독설적인 형태를 나오는 케이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외려 네.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네. 직설적으로 던지는 그런 형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완곡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 관계가 아닌가요 아직도? 부모님 관계요? 네. 아니요. 당황해서 시군 당황해서 흔들리고 나 봤어.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괜찮아졌는데 괜찮아졌던 케이스가 요 근래예요. 아마 한 달쯤 됐나? 얼마 안 됐네요. 네. 중재를 누나가 해줬어요. 네.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저는 서울을 지금 이제 4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대구에서도, 대학교가 대구에 있어요. 네. 근데 자취를 했어요. 집에 있기 싫어서. 네.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니까. 네. 그래서 자취를 시켜달라. 같은 대구 하늘에서 뭔 자취냐. 그쵸, 당연하지. 대구 하늘에서. 너가 예, 미쳤나, 예.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받아온다면 내가 시켜주겠다. 막 항상 이런 조건이거든요. 금전적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직업적 관련된 거, 아니면 성과적 관련된 거, 이런 것도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다 하고는 시험 기간 때 2주 동안 독서실에서 집에 안 갔어요. 네, 계속 진짜 밤새도록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딱 갖다 주니까 당황하시면서, 자취방 알아봐 줄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사실 물론 실패야 재밌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사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쵸? 일단은 네. 수능 실패죠. 어떻게든 뭔가 물어 뜯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적인 한계로 사실은 꿈의 얘기를 듣고 네, 싶었어요. 그죠. 제가 넌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런 얘기 할 자리가 많이 없으셨죠. 그 다 토해내신 느낌이 있어서 우리 좀 담백하게 갈까요? 이렇게 가는 농담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적인 불화도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소 독선적인 형태의 삶의 태도 때문에 친구들하고 굉장히 멀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닥을 경험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성격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의 꿈, 나의 이상, 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상,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걸 꿈. 이걸 지금의 꿈이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갖게 됐다라고 사실 갑자기 사실 어떻게 하늘에 떨어지면 막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너는 이 꿈을 가져야 한다. 그냥 뿅 하진 않잖아요, 사실 삶이. 네, 사람이 살면서 사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게 그렇죠. 뭐 창조적인 삶? 근데 저는 창조를 안 믿어요. 특히 사람이 만드는 창조는 안 믿거든요. 예. 네, 분명 어딘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피카소가 큐비즘 형태로 뭐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진짜 눈에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그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붓을 딱 처음 잡았는데 바로 그렇게 그리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플이 아무리 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MS나 다른 수많은 기업들한테 뭔가의 모티베이션이나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창조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신 외에는 사실 신도 안 믿는 편인데 예. 과학자라서 예. 예. 신도 안 믿는 편인데 신 외에는 창조는 있을 수 없다 주의고 예.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예. 그 영향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예. 그때 당시에 너무 복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 그때 보통 비주류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키치컬처. B급 문화. B급 문화는 사실 좀 약간 저급한 문화 같은 느낌이 있고 오히려 역으로 해서 되게 하이엔드급 문화. 하이엔드. 네, 하이엔드급 문화를 굉장히 좋아를 했었어요. 그런 삶을 네. 약간 좀 꿈을 꾸기도 했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음악을 듣더라도 막 LP판으로 막 듣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하이엔드.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뱅앤올uf슨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좋아를 했었고. 실제로 이분 그 취미생활을 보면요. 네. 미술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네, 저희 갤러리 이런 데 진짜 많이 가시고 위엔춘 막 팝아트 막 이런 거 보러 다니고. 네. 정말 신기해요. 일반 학생, 이게 20대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되게 예술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고 생각도 좀 많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되게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꿈을 비춰보고 싶잖아요. 꿈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좀 할 텐데 난 이 꿈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그죠. 예. 그러면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가까운 거는 일단 아무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못 살아간다라면 사실 망상가일 뿐이잖아요. 잠깐만, 못 살아간다고요? 못 살아간다. 네. 발음이 이런 거라도까지. 죄송합니다. 흐름 끊어서. 현실을 못 살아간다라는 거는 몽상가일 뿐이고 사실 그런 사람일 거면 그냥 산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활동은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로 잡긴 잡았어요. 이미. 어릴 때 뭐 천리안 나우누리 시절 때부터 컴퓨터를 해왔었기 때문에 띠에서 막 모뎀 한 60만 원 가격 전압이 나오면 좀 두들겨 맞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죠. 토토 뭔지는 아는데 해본 적은 없잖아. 해본 적은 없죠.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 너는 너무 어렸을 때 한 거야. 나도 채팅했어요. 천리안 BBS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직업을 가지자가 주제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꿈이었고 그 안에서 사실 저는 개발자가 되든 뭐 강의를 하든 정보 보안을 하든 뭐 어떤 형태가 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컴퓨터만 하면 된다. 이게 가장 현실과 나를 연결시켜준 유일한 매개체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면은 이제 사회적 구성원 형태로 봤을 때는 이 어떤 분야를 잡든 이 분야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멋있다. 그때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최대한 내가 얼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된 상태에서 영향력을 가지느냐 관점이에요. 그래야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때 옳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영향력을 끼칠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아무리 그게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람이니까. 나랑 대화가 안 통하면 사실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잠깐만 아닌데. 일단 말씀하시죠. 일단 그래서 내가 그 위치까지 간다면은 당연히 주변에도 그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괜찮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마인드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 얘기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죠. 제 꿈은 이렇게 현실적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 거기 안에서 더 크게 키웠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임 또 하나의 꿈이 되는 특이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꿈을 얘기할 때는 직업과 뭔가 연관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쵸. 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나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최유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꿈에 대해서 직업은 그냥 컨텐츠일 뿐이야. 그리고 사상과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그거의 하나의 부분일 뿐인 거고. 그쵸. 좀 신기해요. 이런 것들을 꿈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시는 게. 요새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긱. 영어로 긱인데 괴짜란 표현이잖아요. 이게 옛날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되게 많이 써요. 괴짜세요. 진짜 괴짜. 왜냐면 말씀하신 분도 공감합니다. 근데 요새는 꿈이 예전처럼 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이도록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꿈은 결국에 달성하고 싶은 목적, 목표, 골. 이거로 많이 설명하니까 좀 따로 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꿈이라고 전 생각 안 하고 깔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꿈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진짜요? 가치관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감하는 게, 오늘 말씀해주신 본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하시는 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자기 직업 부분에서 명쾌하세요. 일단 베이스가. 그러면서 내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보안이든 뭐든 그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내 영향력을 끼칠 텐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정치나 아니면 샤바샤바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쟤는 정치로 흥해서 망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능력 부분에서 그걸 함양을 시킨 다음에 충분히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만큼 끼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 분야에서 점점 넓혀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좀 추상적인 건 사실인데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하신 거 여쭤봤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네.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예컨대 나 이 정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 난 몇 번 정도 했고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말씀드려야지 청취자들도 궁금할 거야. 네가 어느 정도길래 그걸 꿈꿔? 많죠. 그러니까 난 그게 듣고 싶어. 얼마나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아니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는 느껴요. 일단 느끼는데 무식하십니다. 아, 얼마나? 네. 예. 아니 사실 워낙 저희 분야에서 특히 기술 쪽에 많이 몰두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한국적 순수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죠? 겸손해하고 그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외국에 계신 외국인들의 순수함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 같은 아, 이 사람들이야. 나 정도면- 외국 스타일. 죄송합니다. 맞아요. 나 이제 한 마디도 안 한다. 나 못하더라.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사람들 맞추다 보면 이 예. 케이스 저 케이스 다 둘 다 쓰기는 하는데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여러 사람들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죠. 저 친구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좋다. 이걸로 멋있어요. 그냥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어릴 때는 대학생 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 네. 누군가한테는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저 친구랑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멋있는 남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여자친구든 부모님이든 사회생활이든 단순한 친구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막 예. 새벽 1시에 전화 와서 야, 나 어딘데 같이 만나서 수다 났다면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가요 그냥.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저를 생각을 했고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자고 있다 그냥 일어나서 씻고 대충 가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느 순간 지금은 이 분야 안에서는 예. 저 친구랑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쉽지 않죠, 사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인을 탄달지 정치를 한 달째에서 올라갔으면 그 사람만의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사람들이 최우승이라는 분하고 이름 들었을 때 그 친구도 한번 일해보고 싶어. 이런 말 듣기 쉽지 않거든요. 평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굉장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세요. 네, 아니 되게 감탄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로. 나도 근데 네. 그런 게 좀 꿈이긴 해. 네. 그리고 나도 좀 그래. 요새 좀 그런 말 들어요. 내가 나중에 오프터를 그걸 말씀드릴게. 이거 내가 해야지. 넘어가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정신 없었네요. 네. 진짜 정신 없었어.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려웠어. 아무래도 정량적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주제도 되게 들쑥날쑥하게 되고 근데 원래 첫 타 때 이게 좀 정신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배운 것도 몇 가지 멘트들 이런 데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 갑자기. 뭐나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일단 네, 아무튼 마지막 저희가 정리 질문 이걸로 정해봤어요. 좀 뻔해. 김 PD의 한계지. 머리 쥐어 짜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넌 이 정도 수준인 거야. 누가 너랑 같이 일하자고 말하겠어. 마이크 없어. 야, 저 화나셨어요. 약간 좀. 푼다. 죄송하고요. 농담이었고 살짝 뼈가 있는 농담.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우석 씨에게 꿈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너무 평범한 질문이어서. 근데 되게 포괄적이고 분명히 평범한 게 좋죠. 내용을 담은 거니까.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딱 정리해서. 평범하셔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요? 듣다 보니까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예. 저에게 있어 꿈이란 현실이다. 이게 되게 배치된 말이야. 꿈은 미래에서 내가 뭘 이루겠다. 네. 난 이렇게 죽겠다. 혹은 난 이렇게 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다. 네. 꿈을 살아가고 계시네. 네.
이제 보십시오. 내가 써주면 되게 멋있다. 꿈을 살아오고 계시네요. 그래, 오늘. 그래서 오늘은 현실에서 꿈을 살아가고 계신 정보보안 분야라고 할게요. 그냥 정보보안 분야의 교육, 컨설팅, 연구를 하고 계신 최우석 씨를 모셔봤습니다. 좋은 얘기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땠어요? 토토 씨. 네. 한 6분 남았어. 소감. 예. 등금 뽑긴다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어디 뭐 그자 처음 신입생 OT 같은 데 가면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예. 바지밖에 안 보여요. 패셔너블 하신 예. 사진 한번 찍어서. 사실 오물이셨어요. 형님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소감은? 소감은 지금 현재를 예.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 그럼 저희도 뭐 좋은 거고 뭐 앞으로도 뭐 행보를 어떻게 나가시면 계속 연락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신대요. 예. 이쯤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꿈캐스트 시즌 1 때는 되게 오글거리는 막 있잖아요. 막 퀀트 음악 이렇게 이제 그래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요.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해주시면 되고요. 예.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여러분 꿈 깨세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여러분, 꿈 깨세요. 감사합니다.